예, 오늘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금년은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한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구드리고, 특별히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아주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된 주권을 해오는 기도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입국론에 관해서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똑같은 우리 내용이었는데 제목을 분단을 넘어 세계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 같이 한번 재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재창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어나라 하면, 제가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호세아 꿰매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내년에는 우리의 이러한 은총이 온 누리에 또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6.25 전쟁은 전쟁 주범이 이제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두 차례나 소련을 방문해가지고 성난을 받아서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밀듯이 이제 기습 남침을 했는데, 9월 10일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우리가 북진했고, 또 10월 달에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소강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휴전 협정이 돼서 이제 고지전을 하다가 이제 휴전된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 중공군 개입까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김공군 개입해서 이제 휴전 회담 있는 이제 후반부를 하면서 전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설계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철학자 산테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칠은 말하기를, 계속 싸우는 민족은 다시 일어나도 소리 없이 항복한 나라는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 다음에 우리 항상 가듯이 유대인 학살, 600만 학살 비문 나온 비문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세계사에서는 혁명이었다. 그게 이제 첫째 민주공화국을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주권국가를 한 거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런 세계에 이거는 세계적인 혁명이었고 성공한 사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사를 되돌이켜 보게 되면은, 중공군이 개입하게 될 때는 중공군이 얼마나 개입했느냐, 300만이 무려 들어왔죠. 그 300만 명 개입한 90%는 전부 뭡니까? 국공 정쟁에서 항복한, 말하자면 대만 군인들이 90%를 차지했어요. 그럼 아주 뭡니까? 혹독한 그거죠. 또다시 반란을 가할지를 모르니까 그걸 못 믿어가지고 전부 전선에서 인해 전술로 그냥 청소하는 식으로, 그런 아주 무자비한 전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승만 박사는 침착하게 잘 대처를 했죠. 기습 4시에 남침했을 때 10시 반에 보고를 받고 11시 반에 무초 대사를 불러가지고 미군에 그걸 하고, 장면 주미 대사에게는
푸르먼에게 그걸 하라 그러고, 또 메가드 사령관에는 전화해서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건 매뉴얼이 없는 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박사가 피신을 가지 않았어요. 창동까지 왔을 때 창동이 우리 포사가 그린 거죠. 그러니까 참모총장들하고 국방부를 전부 이전하라 할 때 그 이튿날 새벽 3시에 탈출했으니까 그 포상에 거린에 있은 거예요. 이게 반해서 김일성은 얼마나 형편없는 작전을 하면은 10월 12일 날 자기가 그 북한 인민들한테 당신들 전부 다 남아라.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그러고 지 혼자 17일 날 강계 도망갔다가 난주 어디니까 통화까지 넘어갔어요. 통화.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51년 1월까지 그 자기 정부가 중국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임진왜란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에 선조가 그걸 압록강을 넘으라 하지 안 된다고 안 넘은 거예요. 그 주사파에는 뭐 하는 그 패거리들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백성들은 다 싸우러 그러고 지 혼자 중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스탈린이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탈린이 철두철미하게 김일성을 꼭두같이 활용했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은 이 박사는 이제 전쟁 5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원칙을 보고를 받고 전쟁 원칙이 뭐냐면 첫째, 1950년 6월 20일 10시 남침복을 받고 오전 11시에 무초 대사회담 후에 국가 수호를 위한 전쟁 목표 4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을 알면 중요한 게 이 박사는 이 박사의 자기 원칙이 있고 또 12월 달은 미국의 자기 원칙이 있어요. 이 2개가 다 하는데 이 2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국가 이익이죠. 국가.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오직 뭡니까? 국가 이익이 있는 거예요. 국가 이익. 그래서 첫째 뭐냐면은 이 박사가 결정한 거는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 세계대전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 한국인은 물론 미국이 참여하는 총력전을 전개한다. 그래서 무기와 지원의 인적 물적 자원 지원을 요청하고, 세 번째는 북한의 불법 남침한 기회를 남북 통일의 기회로 삼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박사 북친 통일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가 먼저 도발했으니까 우리가 북친 통일하겠다. 당당히 명분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뭐냐 하면 위기 타개하고 북진 통일을 위해 미국과 유엔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딱 원칙을 갖고 있었고, 반면에 미국은 어떤 그걸 하고 있냐면은 미국은 1951년 2월 6일 한반도에 관한 5가지 정책 선택 제한 문서라는 아주 공문서를 발동합니다. 이게 우리를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어떻게 6가지가 있다 이래. 5가지가. 첫째가 무력에 의한 통일. 두 번째가 완전 철수하는 방법. 이제 경우에 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중국으로의 확전. 네 번째, 현재의 전선에서 장기 교착. 5번째, 협상을 통한 해결. 이래 되는데, 5번 진진상태 회복시키는 방향에서 한국 문제 해결. 여기서 벌써 분단이 곡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북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군이 거기에 대대 이상 작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 대령들이 막 자기 부하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게 나옵니다. 왜? 직전을 못 하니까. 그게 기자가 이제 찍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대대작전 한 사람 간에 다 본부 허락을 받으면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1952년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죠. 그리고 자기 공약이 이제 한국 전쟁을 끝나겠다. 그때 사령관이 누구냐면 유엔사령의 벤프리드 장군입니다. 벤프리드 장군은 아이젠하워하고 웨스트 포인트 동기생이에요. 벤프리드 장군이 아이젠하워한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휴전을 하더라도 유리한 작전을 해야 된다. 39도 선으로 하자. 우리가 원산 상륙작전 성공할 수 있다.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벤프리트는 자기가 그 53년 초에 아예 사령관으로 사임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 그 후임이 이제 크라크 대장에 와서 크라크가 휴전했는 데는 이런 전체적인 우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한번, 전쟁에 우리 그 세계적인 한번 그걸 되돌아보면은 로마의 뭡니다. 베제티우스가 평안을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로마 시대부터 전쟁 준비를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쟁을 연구한 우리가 세계적인 대학원은 동양에는 손자병법이고, 그 다음에 서양에는 이제 클라우스비츠의 전쟁론이라는 게 있죠. 전쟁론 그 두 개에서 이제 그 주장하는 바들은 다 엇비슷합니다. 손자는 세계 각국에 뭡니까? 이게 번역돼 가지고 나폴레온도 손자병법을 읽었어요. 또 제일 우리가 최근에 말하는 뭡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권하는 독서 1위 그거였죠. 손자병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재밌는 거는 1차 세계대전의 참전 선언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한 말이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한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술로를 가장 잘 인용한 그게 뭡니까? 우리가 홉스죠. 홉스 군주를 옹호해가지고 국권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아주 뭡니까? 예언자는 홉스가 이렇게 했죠. 예언자는 승리를 거두고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패배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박사가 뭐 처음 빨리 탈주했다 이제 주사 받았다 이거 완전 허구예요. 허구. 아까 말했던 김일성은 자기가 12월 17일 날 국군이 거기 한 19일인데 17일 그 12일 날 벌써 도망간 거예요. 국경선까지 가가지고 통천으로 가서 50년 10월부터 50일 1일까지 강계에서 이제 연락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이런 형편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군이 300만 구한 거는 이제 자기들이 구한 거고 6.25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미스터리로 구한 게 왜 중공군이 3일간 체류했느냐. 체류했을 때 이거는 이제 김일성이 고백입니다. 김일성의 자서전을 기록하는 기록관이 이제 증언한 게 뭐는 김일성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스탈린은 조국 해방 전쟁 이후 국방공업과 중공업과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한 것은 스탈린 때문에 서울 점령 후 바로 쳐내려갔으면 미군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는데 스탈린이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았다. 미국이 참전 들어오게 유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스탈린 뭡니까 김일성의 전기작가가 이거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게 한 피를 말리는 3일을 저해하는 지체한 것을 생각하면 스탈린을 죽이러 옵니다 하고 이거 김일성이 한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놈은 장사꾼이어서 무기도 그냥 주지 않았고 발전소, 제철소, 주요 설계 도면을 가져가고 심지어 철도 레일까지 가져가려 했으나 내가 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증언이 있었고 또 이제 한양규 선생도 또 증언한 게 있습니다. 한양규 선생은 그건데 이제 중공화 북권에게 막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 그거를 그 중국이 이게 무력으로 남침이 안 된다고 느낀 게 어느냐면은 이제 미군이 그 18일 5.16 상륙작전 해가지고 10월 25일에 자들이 개입해서 파죽지세로 밀어왔잖아요. 거기서 어디서 브레이크했냐면은 2월 12일하고 14일 우리가 지평리 전투에서 지평리 다음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십시오. 거기 그 국수역 다음에 지평리니까 보통 전철이 국수역까지 가는데 지평리까지 가는 또 전철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봉안산역 가는 역 있고 또 신년역 가는 역 있듯이 저는 그 우주에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일개 연대가 그 중공군 3개 사단을 물리친 거예요. 이게 한 병력 수는 10배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물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거 이제 도저히 자기는 이제 무력화는 안 된다, 이제 안 된다고 그거 한 거고, 저 모택동도 그렇고 김일성도 피로감에 젖어가지고 저 스탈린한테 제발 휴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스탈린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기 이놈들 묶어놔야, 미국을 묶어놔야 자기가 동구권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 그 심지어 여기 뭐라 돼 있나 하면은 너희들 이제 미국과 싸워가지고 뭐 손해볼 것도 없다. 인명피해는 없다. 이제 뭐 다 초토화 돼 있고, 그리고 미국의 신기술을 배우는데 뭐 하느냐. 그렇게까지 끝까지 버틴 거예요, 이게. 그 전략에.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하고 저 모택동은 스탈린의 꼭두같이 노력한 거죠. 그 스탈린 전략에 노력한 게 이제 그 전후에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휴전 그거 하는데 이제 휴전 회담이 언제 급진전 되느냐. 53년 그 뭐 3월 5일 스탈린이 급사하게 되는데 급사하게 되니까 전쟁을 3년도 끌게 되니까 미국도 여론 국가니까 몇 년간 젊은이들이 그 시청자고 하니까 이제 그 반전 여론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월남전에서 겪은 거 마찬가지로. 그러고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뭐 한국이 그렇게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죠. 그 넓은 전 세계적 지위를 봤을 때 조그만 건데, 그 트루먼이 그 기자들이 막 그 미군이 다 유엔군하고 제일 많이 파견했다 20만 명이었어요. 그 피크 때문에 기자가 트루먼한테 묻습니다. 왜 그 보안 가치도 없고 신생국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트루먼이 하늘을 가리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우리 참전할 때도 보면은 그 뭐 여러 선교사들, 미국이야 뭐 그게 종교 그거니까 의회마다 뭡니까? 거기 이제 지도 목사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들 영향이 대단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관 목사님 초청하겠다는 게 상원의원들 초청하고, 그 미국의 상원을 그 지배하는 교회, 그 사람들 다니는 상원의원들이 교회 그걸 다 연합해가지고 내년 10월에 이제 세계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연말쯤 이제 상원의원 초청하고, 4월 달에는 이제 이기게 되면은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대회를 마치고, 10월 달에는 미 전역의 세계적인 그 목사들, 그 다음에 한국 목사들 해가 이제 그 하는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그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그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그 급진전하게 되죠. 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방공포로인 거예요. 방공포로. 포로를 어디에 석방하느냐, 이제 이럴 때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이제 태동하게 되니까 공산주의 선전전이죠. 선전. 어디가 유리하다. 그러면 포로에게 자유를 어디로 갈 건다. 중공군 포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대만으로 가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벌써 체제에 그게 선전이 지는 거니까 중국에서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무조건 전부 다 자기 중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였고. 그런데 이게 뭐 미국도 적당히 양보를 해가지고 자기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 쪽 의견대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클라크가 보고를 합니다. 합참에 며칠이면 우리가 휴전한다. 딱 왜 우리 내부 무수가 되니까 사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가 그걸 알고서 제일 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절묘한 수였느냐.
강대구 있는 게 아무리 너무 마음대로 해도 약속이라도 할 수, 우리도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준 거죠, 이 박사가. 그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위대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은 이제 뭡니까, 이제 딱 진퇴낭난인 게 진퇴낭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아이젠하워는 우리는 외부의 적을 하나, 그랬더니 내부의 적을 하나 더 만났다, 이렇게 했고, 처칠은 이 박사를 그 배신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박사는 당당하게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거 가면 죽는데 어떻게 거기 가느냐.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내가 석방한 거다. 당당하게 그걸 선포를 한 거죠. 그걸 미국에서 이제 입장이 난처합니다. 두 가지예요. 전쟁을 가려면은 이 박사를 제거하든지, 이 박사의 오늘 들어주든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에버레디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이 박사 제거 작전이에요. 제거라는 게 뭐 죽이는 게 아니고 무력화시키는 거죠. 연금을 씌워가지고 은퇴를 시키고 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군사 이제 저 5.16도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그걸 많이 참고했죠. 에버레디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나세르의 군사혁명, 뭐 또 저 터키의 또 혁명 이런 걸 연구를 아주 잘 해가지고 이제 그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 박사 요구를 다 들어주느냐? 이 박사 요구는 미국에서 보니 터무니없죠. 조그만 나라가 뭐 미국이 뭐 자기가 자기 나라도 방어 못 하는데 무슨 상위 방위 조약이 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보아사 그 당시 국무장관이 이 박사의 프린스턴 대학 동기입니다. 절대 반대한대요. 우방국의 원수를 우리 국가에게 반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국무장관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 막아도 장관이 결사 반대하면은 그걸 할 수 없는. 그래서 장관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주 그래서 모든 게 장관 선에서 다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휴전 협정하면서 이제 뭡니까 한미 방위 조약을 맺게 됐죠. 한미 방위 조약. 방위 조약을 맺었을 때 이제 이 박사가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한 세대는 아주 강할 거다. 그 대단한 그게 이제 뭡니까 일본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거죠. 이 박사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독도 분쟁이 있는데 만약 우리 한미 방위정이 없으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우리가 뭐 일본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 그 틀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류한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가 우리 군사력은 세계 한 5위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군사력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40년 프리드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2040년대 되면은 한국이 이제 만주를 거하게 된다 이제 이런 거고 지금 우리 이런 추세를 가게 되면은 G2 국가가 되는 거는 이제 얼마나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가 하나, 주상파 말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되느냐? 이런 세계적인 아주 그런 규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고 또 기도 많이 드려야 되는 거고 이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제일 내부적으로 해결될 문제의 정체성이란 갈등 그게 바로 뭐합니까? 주사파들이 자기들이 공산통일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해야 되겠다. 이게 양립하는 우리가 글로벌로 가는 한 걸음은 이제 되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극복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4월 10일 이게는 우리가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그게 이제 이폭 메이킹이라 그럽니까? 네. 그런 계기점이 되니까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모든 것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여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 한국 교회가 우선 회개하고
갱신하고 부흥하고 일치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셔야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오늘 또 저희가 참 은혜스러운 그 이화당의 이제 인수 그분 저 뭡니까 저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 한미 동맹 그 기념 저 이승만 기념 협회에서 임원들이 전부 이제 오후 2시에 가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이제 참석하니까 그 조 권사님이 그 조기는 뭐 이 박사님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주 갔다 온 걸 대단히 참 뜻깊게 생각하고 이 박사가 이제 그 자기가 그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 모두의 이제 처음에 자기는 예수를 믿다 않다가 배제 들어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자기 은사 누굽니까 그 에비슨은 세계적인 그거죠. 그 성교의 세계 그 뉴욕 그걸 저 아주 주제 발표한 분이죠. 에비슨한테 이제 성경책 잘 해달라 해가지고 에비슨 성경 읽는 거 보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99년 아마 1, 2월 추운 겨울에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주시오 내 나라를 구해주시오. 그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야 될 순간에 하나님 이제 제 힘이 지나서 제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민족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그 하십시오. 우리도 이제 그런 자세로 그 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2년간 다룬 전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뭔가 소망이 넘치는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호시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또 깨며 주시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 지도자를 축복하시고 또 한국 한민족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정치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의 회개와 경외심과 복음과 일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민족복음과 세계선거 하나님 주권의 통일을 위해 하시고 이게 모인 주의 사랑하는 주권의 회복 원속들 축복하여 주셔서 또 새해 더욱더 발전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협력자 동력자를 보내주어서 주 안에서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